모든 게 아는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아날람 191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호십니다. 네. 대표님 다 죽어가. 어디서 이렇게 시체 냄새가? 아, 이 냄새가 그런 냄새구나. 네, 산송장이 그 지금- 시취라는 냄새가 네. 산송장의 스멜. 네. 어디서 이렇게 실려오셔가지고. 아픕니다, 제가. 네, 얼굴이 반쪽인 건 모르겠는데 그럼 사람이 뭐지? 사투리로 왜 해 같다고 얼굴이,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파리하세요. 그냥 이런 시기에 이 시국에 장염이 유행에도 떨어지게. 이래서 힙스터가 못돼. 이게 요새 유행하는 병은 따로 있다고. 세균성은 발열이 심하더라고요. 음. 하루 발열이 나서 혹시 코로나인가 해서 검사를 받아야겠다 해서 동네에 그 안심병원? 이거 안내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먼저 걸어야 가서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테니 걸었는데 다 찼다면서 검사를 일단 받아도 받을 수가 없다. 뭐 어딘 또 방역 중이다. 뭐 이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제가 전화를 몇 군데 돌렸더니 굉장히 많은 수가 만약에 코로나 검진됐을 시에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몇 개 없거나 아니면 꽉 찼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조심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이렇게 자랑했던 K-방역 우리가 지켜내야죠.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유언 같아. 그리고 오락가락 하십니다. 김여정이 너는 그만해. 입에 행주를 물고 그래 되겠니? 아니 이거 방송 나갈 때쯤에 네. 화해무드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 괜찮습니다. 이거 7월 달쯤에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친해지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웃긴 게 나 같으면 내가 입에 행주를 물라고 하면 여동생은 안 시키겠다. 그렇지 않아? 보통 한국에서 네. 이씨 하려 그러면 근데 오빠 내가 할게. 넌 조용히 있어. 그러면서 근데 오히려 서열이 있는데. 여동생 앞에 세워서 렛츠끼리 음. 아주 즐거웠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이게 우리랑 같은 말 한글 쓰고 한국어를 쓰는데 어떻게 저런 단어의 조합을 만들어낼까라는 생각을 진짜 옛날부터 해요. 저렇게 근데 욕해보고 싶다 나도. 난 이쯤 되면 솔직히 그런 생각은 있어요. 오스트리아와 독일처럼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게 방향이 뭔가 우리가 진짜 어. 남한 사람은 잘 쓰지 않는, 남조선인들은 잘 쓰지 않는 어떤 그 조합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아울러 보자면 우리 방송에서 매번 하는 얘기지만 북쪽 사람들은 상종하기 힘들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차진 그런 단어 조합 굉장히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국의 서열 2위 정도 되는 분도 입에 행주를 물고 그렇게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이게 화끈하게 지른다.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전에도 방송에서 그 말 했어요. 뭐야? 말 조심 좀 해야 돼 이랬는데. 아 그쵸. 이게 우리 방송을 안 들으니까. 우리 방송 안 듣는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럼 뭐 들으신들 우리 말을 왜 듣겠어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게 그런 도청 감청 장치 뭐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특수 단어들이 이렇게 걸리고 뭐 그럼 듣고. 중국에서 근데 그 우리가- 황금방패처럼. 네, 우리가 요새 방송하면서 북이라든지 북의 왕이라든지 북쪽의 왕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 듣지 않을까 듣고 지금? 계실까요? 네. 그러면 그걸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은 듣겠죠. 이게 위로까지 안 올라가는 거지. 나 지금 그럼 북의 세균전에 지금 당한 거네. 무슨 이상한 소리야. 내가 지금 세균전 당하고 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 대체 뭘 먹고 대체 그런 거 걸린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도 그걸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전날 저랑 같이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멀쩡하대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아요. 저 옛날에 한번 저 장염이 진짜 심하게 걸린 적 있거든요. 진짜 토사광란에 네. 장염이 걸린 적이 있는데 같이 밥 먹었던 사람 다 괜찮았어요. 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날람 그 사람들이 다 아날람 관계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북이 세균전 지금 건 거네. 이 입에 걸레짝을 문 것들이 이게 아니야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상종도 못할 들으라 그래. 상종도 못할 것들이 아니야 이 잘 새끼들이니까. 생각해봐요. 북에서 후원이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시원님 의견도 물어봐야지. 시원님 뭐야? 북에서 후원이 오면 뭐 잘 처리만 해서 주시면은 저희 국정원에서 저희 찬느님을 없게 해주시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뭐 지폐 마르크스 찍혀 있어요? 한국 돈으로 이왕이면 달러로 그쵸. 달러로. 저번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대중무역 그 상반기 뭐 대중무역 그게 7억? 북한이 네네.
7억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없다시피 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게 국가 단위 무슨 그쵸. 뭐 중소기업이 수출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꼴 좋다. 균이 딴 데로 간 것 같아. 이게 장염이라서 장호에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해봐. 뇌로 끝까지. 침투하는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것 끝까지. 같지 않아요? 그렇죠. 별 작가님. 어차피 걸레를 문 이상 입 다물어. 서로 이럴 수밖에 입 다물어. 없어. 그 노인은 죽기 전까지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내 묘비에 그렇게 써줘. 내 묘비에 꼭 써줘. 북에서 세균전에 희생되었다. 그건 못하지. K 방역도 이건 막을 수 없었다. 용비어를 쓸 순 없지. 아니 꼭 써줘. 자, 방송으로 가서 다시 우리 북으로 갑시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북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북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북에서도 남에서도. 다주각가는 제가 후원을 받는다고 하니 좀 그런데 우리 낭낭한 시호님 대표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시호님 2주 만에 보는데 저번 주엔 시옥님이 아 그쵸. 네 아닌지 않아요? 그건 저번 아니구나. 주잖아요 그거. 제가 헷갈리네요. 균이 머리로 간 거 확실해. 큰일이야. 그렇군요. 이러면 보통 같은 자리 막 맴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유, 여러분들 우리 후원 그 축의금 말고 뭐라 그러죠? 그거 조이금. 조의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후원. 네. 여러분 이제 제가 곧 미리 보내시죠. 화환 이런 거 말고 현금입니다. 대표님 그 통장 그 뭐지 비밀번호 뭐야? 미리 알려주고 가야 돼. 알았어. 알았죠? 걱정하지 마. 어차피 지금 이제부터 좀 전에 제가 선택 선언했잖아요. 전쟁이라고.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네. 뇌에 지금 균이 침투된 사람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그 삐라 내가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아니 그 빨리 읊는다며 그거 빨리 해요 그거 후원. 어쨌든 후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후원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감사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맞아. 이번에 나갈 때쯤에 연락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혹시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시온 남친 꼭 메일 주세요. 네 누군지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남친인데. 시온 남친이란 분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말 아끼세요. 힘드네요. 그 저승의 멘트들은 저승 가서 하시고 그니까. 아유, 내가 지금 어디 이승까지 그런 걸 끌고 와서. 눈앞이 가물가물해. 이런 느낌이구나. 저희 어머니가 이북 사람이시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기 피난 오실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지를 넘으실 때 이런 기분이셨나 싶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방송 쉬자 그러시지 왜 또 한다고. 북한 얘기를 한다길래 꾸역꾸역 나와서. 저세상 멘트를 장전하고 있어. 걸어 해보시라요. 뭐 북한은 아니고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장벽 넘어 이제 북쪽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살길래 우리 이그리트는 자기 남친 존 스노우한테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구박했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You know 끝냈었죠. nothing, Jon Snow. 그렇죠. 넌 돛도 몰라 존 스노우라는. 이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존 스노우는 동정이었다. 여자를 모르고. 네, 북에 가서 뭔가를 알아왔다. 그리고 이그리트를 되게 통해. 곱게 산 화초같이 봤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 실상의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정말 이게 뿌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넌 몰라라는 뭐 그런 거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존 스노우가 살던 그 남쪽은 와이들링 사는 그 땅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계급이나 이런 거 얽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서자라서 거기도 다 소문났잖아요. 그 서자 존 스노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얽매여 있는 거 자체도 너는 프리 그게 아니라서 그런 거잖아요. 넌 자유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얽매여 사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라는 거. 넌 진짜 그래서 너는 뭣도 모른다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흔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서 나오는 극한의 상황에 떨어졌을 때 말 그대로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 같은 문명인 우리 문명인 맞죠? 네. 문명인들이 그를 깨우치고 일단 오늘 저는 빼주십시오. 아니 생각해 왜 우리가 그분 누구시죠? 벌레 먹는 분. 베어 그릴스. 베어 그릴스 뭐 그런 분 옆에 떨어지면 베어 그릴스가 우리한테 뭐라 그러겠어? 넌 저런 아무것도 몰라. 좋은 단백질원도 못 먹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와이들링이 저도. 얘기하는 건. 그렇게 묘사를 하니까 굉장히 와닿네요. 네. 베어 그릴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죠. 네. 개미를 왜 못 먹어? 그러면은 돈가스 주세요. 이 초딩아 뭐 이런 거죠. 싫어 익힌 거 달라고. 그 디스토피아를 다룬 되게 유명한 걸작들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뭐 1984년도 있고 84년의 디스토피아 미래래. 야, 씨. 어쨌든 그 중에 멋진 신세계라고 있잖아요. 올더스 헉슬리. 네. 그 중에 이 문명에서 살던 여자가 인디언 보호구역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기에 떨어져서 처참하게 망가져가는 과정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약간 이런 느낌들이 나왔어요. 인디언들이 문명에서 떨어진 여자를 보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어제 태어났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삶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이게 말만 들으면 네.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몰라 같은 얘기잖아요. 고생을 그거 모르는 맞- 거랑 다르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생을 모른다기보다는 그 어른들이 왜 고생을 알아서 하라기보다는 그 정말 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불을 피우고 이런 거는 그게 고생스럽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 최소한의 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행하는 거를 굳이 그러니까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고생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에서 보면 고생이긴 한데 네. 단순히 요새 애들은 고생 안 해봐서 이런 쪽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고생 안 해봐서 몰라의 고생이 그런 맥락이잖아요. 아 그래요? 나는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고생을 정말 드렸구나. 그러니까 니네가 삶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잘난 척하는데 결국은 산다는 건 뭘 입안에 넣고 씹고 싸고 이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겠죠. 네, 그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고 반찬 투정이 나고 말이야. 돈가스. 젓가락 줘. 돈가스. 연약하게 장염이나 걸리고 말이야. 날거 먹으면 장염 걸려요. 옛날에는 장염 낫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야? 날고기를 장염이 나을 때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진짜로?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야 작가님이 하시면 이게 농담인지 아닌지 제가 잘 구별이 안 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존 스노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네. 되게 그 놀림감이 됐잖아요. 실제로는 그 배우 자체가. 네. 이렇게. 근데 사실 그 배우가 좀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약간 잘생기고 이렇게 철딱선이 없이 순진무구하게 좋게 생겼어. 철없이 생기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좀 그렇게 사람 좋게 생겼지. 약간 눈빛도 우스여리고 그렇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백치미지. 약간 네. 백치미가 맞아 좀 있어요. 있어. 네. 그래서 그렇게 뭘 모르니까 평생 알려주려고 직접 결혼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니야? 이그리트 배우님이 결혼도 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이게 좀 이렇게 우수해져준 눈빛으로 어딘가 멍하게 이렇게 쳐다봐서 이렇게 다가가서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돈가스 줘. 오늘 급식 뭐야? 네, 존선호 급식 뭐야? 그런 느낌이죠. 약간 존스노우 그런 급식 느낌. 중이었어? 어쨌든 그런 느낌 있을 것 같아. 존 스노우가 아무리 그 소위 얘기하는 서자라는 표현 우리가 좀 많이 썼는데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조금 해서 쓰려고 해요. 네. 이 서양 특히나 또 이 작품 안에서 쓰이는 개념은 사생아, 혼외자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서자는 이제 서자, 얼자를 뭐 이렇게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두 개가 달라요? 서랑 어리? 그렇죠. 서자는 그러니까 둘 다 서자, 얼자의 공통점은 정실 부인이 아닌 첩실 부인에게서 난. 근데 이 부인도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에서 쓰인 말이죠. 네, 서자, 네. 얼자는. 근데 서자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소위 귀족 양반, 우리나라로 치자면 양반, 얼자는 천민. 그게 합쳐진 게 서울이구나. 그렇죠. 양반이 아니라 양인이라고 해야겠죠. 그때는 사실 양반이라는 건 계급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직위에 가까웠으니까 네. 최초에는 문반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었죠. 양인하고 천민이 있었는데 양인하고 양인의 첩을 들여서 나오면 서자, 네, 천민의 걸 나오면 얼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생아 같은 경우에 혼외자라고도 아까 표현하는데 정식 결혼 전에 아이를 낳는 것? 전을 떠나서도 결혼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바람을 펴서 네네. 아이를 낳거나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이지 않는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이제 뭐 사생아, 네. 혼외자라고 표현하고 이 작품에서 다루는 것도 이 사생아의 조금 사생아 더. 쪽인 거죠. 네네. 존 스노우 같은 경우에 사생아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륙 전체의 사생아를 대하는 태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곱게 잘 자랐어요. 그쵸. 네. 화초지. 성 안에서 그 소위 얘기하는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들하고 같이 교육도 받고 네네네. 같은 식탁에서 밥도 먹고 물론 약간 차이도 있었고 우리 캐틀린이 반찬 고기는 로브 앞에 몰아주고 그랬겠지만 그렇죠. 저기 에다드 저기 그 양반이 살아있으니까 그랬지. 안 볼 때 그 1화 1부에서 딱 바로 나오잖아요. 1시즌 1화에서. 진짜 보기에 걔도 마음고생 많이 했겠더라고. 좋은 도시락에는 계란 후라이 안 넣어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음식을 빼고 이런 건 너무 티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곱게 주다가 존 스노우 앞에서 이렇게 집어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릇. 그리고 일단 먹어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호명을 할 때 이미 거기에 스노우를 스노우가 붙였다는 들어갔잖아. 게 네. 맞아요. 이미 그런 거죠.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존 스노우가 캐틀린이 자기를 보는 시선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가 느껴져요. 특별히 질책하지 않아도 굉장히 냉담하게 쳐다보고 근데 그게 난 또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캐틀린 입장에서 캐틀린 되게 강팍한 사람이잖아요. 네. 약간 이런 그 우리 드라마 기준으로 보면 진짜 그렇게 생겼잖아요. 처음엔 안 그랬으나 그렇게 변해가 단련됐죠. 그런 사람이 내가 백치미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못 알아들어. 지랄을 눈치가 하는데 없어. 근데도 해맑게 어머니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린 형제지 이딴 소리 하면 진짜 나래도 더 심하게 안 이렇게 방석에 앞정 깔아놓고 뭐 그런 거 할 것 같아. 그거 해맑은 거보다 더 미운 거. 어. 이렇게 우수해 젖은 눈으로 성벽에서 어디 보고 있어. 아,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서 우리 순호 무슨 생각하니? 오늘 저녁 뭐예요? 그렇지 그런 거. 돈가스. 작년 걸려 돈가스 드시고 싶구나 지금. 돈가스 꽂혔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게 뭐든지 작용 반작용이라니까. 케이틀린도 봤을 때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몸만에서 이렇게 막 물려 퍼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존스노를 미워했겠어? 얘가 존스노가 약간 백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캐틀린이 이그리트 배우가 약간 캐틀린처럼 약간 그렇게 강팍하게 생겼잖아. 그치, 사실은 있어. 젊은 느낌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캐틀린이 만약에 젊어서 동년 배로 만났으면 이그리트처럼 굴었을 거야. 그렇지. 너 아무것도 몰라.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이 새끼 눈치 겁나 없네 이런 뜻이었을까요? 캐틀린 그런 느낌도 포함되는 거죠. 캐틀린 그렇게 대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 피터 베일리시. 비틀 핑거가 어렸을 때 같이 자랐고 계속 사실은 그 한미한 집안에서 우리 캐틀린 집안이 리버런을 다스린 대형주 그쵸. 집안인데 툴리 집안이요. 계속 이렇게 구애하고 뭔가 이렇게 치근덕대니까 그때 약간 그런 태도로 돼. 너 아무것도 몰라. 너 나랑 안 돼. 그러니까 피터 벨리시 진짜 저 리틀 핑거 걔가 진짜 그 살아있는 일배잖아요. 그 여자애가 나 돈 없어서 나 한미에서 이 김치녀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 널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게 진짜 전형적인 그 살아있는 권력 일배잖아. 욕구에.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그의 딸을 보면서 아 이게 김치녀 서사가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구나. 걔가 사실 그런 애잖아요. 그렇죠. 일배치고 너무 머리가 좋긴 한데 네. 능력자고 실제로 뒤집었죠 세상을. 그쵸. 일배 중에도 머리 좋으신 분 많죠. 이제 세상을 뒤집을 일이 남았는데. 네. 제가 아는 북쪽 가시죠 빨리. 북쪽 가시죠. 제가 보기엔 김여정도 일배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쪽 가시죠. 네, 어쨌든 존스노우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존스노우 같은 경우에 그러한 마음고생을 했을지언정 굉장히 곱게 컸어요. 다른 사생아들에 비해서. 캐틀린만 얘기해도 아까 우리가 뭐 강팍하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시대 다른 서자를 대한 엄마들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한 편이에요.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오는데 서세이가 서자들 사생아들 어떻게 됐는지 살짝 그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곱게 크고 뭐 그런 아이 그러면서 칭칭 나는 약간 불행해 뭐 이런 아이가 북쪽에 갔을 때 말 그대로 생존으로 이렇게 단련된 저 밑바다에서 그러한 이그리트가 봤을 때 얘 뭣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죽을 때 그 얘기를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빠졌던 것을 그런 방식으로 잃어본 적이 사실은 존 스노우가 그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삶을 그렇게 알아간다라는 어떤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도대체 북쪽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구박했을까 뭐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저번에도 얼핏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북쪽에 가면 숲의 아이들도 살아요. 그리고 거인들도 살고 있어요. 이 숲의 아이들은 네. 요정 같은 건가요? 요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얘네도 엄연히 아인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인종, 그렇죠. 다른 어떤 사람인데 네. 종은 달라서 서로 교접을 했을 때 자손을 낳을 수는 없는. 네. 만약에 네안데르탈린이나 뭐 이런 우리 인류의 친척들이 있었다면 네. 이런 느낌으로 살았을 수도 근데 있을 말은 것 통하잖아요. 영어 쓰더라고요. 원래는 안 통해요. 이게 미국 영화에는 다 통하잖아. 외계인하고도. 외계인도 네. 영어하고. 네. 드라마 영어 쓰길래 말은 통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서로 진짜로 그럼 애를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숲의 아이들과 인간의 교잡종이란 소문이 돈 종족이 또 나와요. 이건 또 조금 후에 우리가 쭉 훑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근데 텐데. 왜 아까 그 사람들은 외모가 네. 약간 요정틱한 그런 아이들 약간 그런 뭐 그런 고양이 같은 얼굴을 눈을 한. 네, 드라마에서는 그나마 사람하고 비슷하고 아이 같은 이미지로 나왔는데 실제로 소설에서 묘사되는 걸 보자면 인간하고 꽤 많이 달라요. 손가락도 3개고 눈도 인간보다 훨씬 크고 고양이 눈처럼 이렇게 족재져 있고. 우파파인가 뭐 있잖아. 우파루파? 우파루파 그래. 그런 거? 네, 좀 인간이랑 많이 달라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약간 징그러운 느낌으로 다르기도 해요. 우파루파 맞네.
어쨌든 이 숲의 아이들은 이 숲의 아이들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웨스테로스에서. 이 숲의 아이들 지금 여기서 얘기한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드라마 시점 기준. 네. 해서 숲의 아이들은 이미 사라졌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북쪽에 살고 있어요. 남쪽 어딘가서도 약간 살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네. 밀어넣고 어쨌든 숲의 아이들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고 스포긴 하지만 이거 말씀드린 거인도 살고 우린 있고 맨날 늘 스포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스포에 여러분.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괜찮아요. 북쪽 가면 그 숲의 아이들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거인도 살고 있고 메머드도 살고 그 메머드 거인들이 타고 다녀요. 말을 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거인도 드라마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람이 커진 거인. 그쵸. 네. 네. 그 수염 이렇게 나고 뭐 음. 그런 종류의 거인을 생각하는데 소설 묘사에서는 거인도 인간하고 좀 많이 달라요. 오히려 곰하고 비슷한 느낌도 좀 있고 네, 하여튼 외모가 인간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뭔가 그리고- 서린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좀 묘사가 되고 있어요. 추바카, 네 거의 그런 가야바, 느낌. 네네네. 사스쿼치. 네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구도 거의 못 쓰는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어쩐지 저도 그 생각했어요. 거기 그 드라마판에 보면 거인 나올 때 거인을 이렇게 다루는 방식이 친구라기보단 약간 그치. 약간 기르는 짐승 같은 느낌으로 네. 야수 물어 슉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자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참 소설하고 다른 게 음. 오히려 드라마에서는 조금 더 지능도 있고 인간에 가까운 느낌 옷도 입고 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소설에는 옷도 안 입고 다녀요. 그냥 그러면 이게 근데 중요하죠. 네, 그 눈을 가려줘요. 털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짐승과 비슷한 느낌인 추운 거죠. 곳이니까 그리고 털이 수북한 건 이해가 된다. 네네. 이게 서린 같겠다. 그게 근데 맨몸이면 매끈하면 그게 벽을 향해 뛰어오면 되게 볼만하겠다. 진격의 거인이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은 게 이 표현이 나오는 게 거인 같은 경우에는 암수 남녀를 구별하기 힘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진격의 거인. 진격은 나는 알겠던데. 눈썰미가 좋으셔. 네. 어쨌든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소설 안에서는 오히려 와일드링들하고 좀 동등하게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한 부족 다른 부족의 한 존재처럼. 뭐 텐족 뭐 이런 네, 것처럼. 오히려 지능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드라마에서는 오히려 지능은 비슷한데 약간 하대하드는 느낌이 좀 있었다면 소설에서는 지능이 떨어져도 자기들끼리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사는 어떤 느끼는 부족애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북쪽의 삶이라는 게 지금 우리 문명인들,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문명인들의 수준에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똑똑하다. 아니면 뭐 멍청하다, 학식이 높다, 학식이 낮다 이런 걸로 우열을 좀 우리도 모르게 가르는데 원초적으로 생존에 던져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협력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거인은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대신에 우리보다 생존에 훨씬 우월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지 뭐가 떨어지면 그럼 거기 네. 와일드링 거기에 그런 프로 있을 것 같아. 새나거. 세상에 나쁜 거인은 없다 해가지고 우리 거인이 자꾸 숲을 뽀개고 그리고 그렇게 동등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게 그쪽 지역에서 거인한테 함부로 대하다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사라집니다. 아주. 거기도 강용욱 씨 같은 존재가 있을 것 같은 거죠. 스킨 체인징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때 몸에 쉐이빙 해주나? 그렇죠. 우리 강영욱 씨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몰래 보낸 대사다. 인간과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해 맞아요. 그래서 위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중에 이제 스킨 체인징하는 인물들도 이 북쪽에 또 많이 살고 있고 오히려 남쪽에서는 이런 종류 초능력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쪽에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미지의 세계네요. 네 정말 미지의 세계. 그리고 이것도 엄청난 스포긴 하지만 새눈까마귀라고 나중에 우리 브렌이 새눈까마귀가 그 새눈박이 되죠. 까마귀. 네네. 새눈박이 까마귀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는 걸로. 세상을 거의 관장하는 세상의 모든 지식,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이렇게 바라보는 일종의 AI 같은 느낌이에요. 위어우드라는 나무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나무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고 시간과 상관없이 그 위어우드가 있었던 모든 시간의 모든 사건을 다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새눈박이 까마귀입니다. 위어우드가 없는 곳에 그건 사건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모르는 모르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안달인들이
웨스테로스 대륙 들어오고 나서 이 대륙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많이 한 일이 남쪽에 그래서 위오드가 없는데 이 위오드들을 다 베어내 버렸어요. 그러면서 숲의 감시 아이들이 체계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 숲의 아이들이 쪼그라들었고 숲의 아이들이 원래 이 새눈박이 까마귀나 이런 그린시어라는 능력들의 원초였거든요. 최초인들은 마치 그들에게 배운 느낌이었고 근데 이걸 다 이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나서 최초인들도 그렇고 숲의 아이들도 그렇고 세력이 확 쪼그라들어 버렸죠. 수족이 다 잘린 거죠. 그러면은 근데 그건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 네. 새눈 까마귀라는 게 이제 그 실제로 까마귀 형태를 하고 존재로 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환상 안에서 까마귀로 나오죠. 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 잘못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브레니까 새눈 까마귀가 됐다는 말이 네. 브레니 나름 커가지고 그 큰 등치로 네. 푸덕푸덕거리면서 형체가 바뀌어서 예, 다리를 못 쓰니 날아다니겠어? 뭐 이런 거? 그런 걸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어른가불의 세계 이 세계관 안에서는 그 정도의 마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까마귀로 푸덕푸덕 이렇게 변하고 뭐 그런 마법은 없고 환상 안에서 까마귀로 많이 나와요. 새눈 안에 새눈이 달린 까마귀로 꿈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3아이즈로 돼서. 네, 조금 자세하게 여기 있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브랜 스타크가 스타크 집안에서 성벽 타고 높은 데 오르기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죠. 네. 근데 그때부터 약간 예감이 있었어요. 왜 얘가 높은 데를 좋아할까? 그리고 얘가 사고라고 얘기는 했지만 서세이하고 우리 제이미가 서로 근친상간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면서 밀어서 제이미에게 그쵸 떠밀림을 네. 당해서 제이미가 떠밀어서 높은 데서 떨어졌죠. 그리고 그 반신불구가 됐죠. 하반신 마비가 됐죠.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꿈에 나오거든요. 너는 지금 다리를 잃었지만 나중에 날아다닐 거야. 날면서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볼 거야. 거짓말. 못 실제로- 나는데. 네, 실제로 깰 때마다 그런 감정으로 깨게 돼요. 브랜이. 근데 꿈속에서는 자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날면서 저 높은 곳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이미지들의 모음이 이제 새눈박이 까마귀라고 이제 형상화되는 거고, 네, 실제로 까마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고 있을 때 까마귀처럼 이렇게 그 무슨 동화 같잖아요 옛날에. 변해가지고 그래서 북쪽에 가면 새눈박이 까마귀가 있다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브랜 이전에 새눈박이 까마귀의 역할을 하던 한 인물이 네. 북쪽의 위어우드 뿌리 아래에 몸이 나무와 하나가 돼서. 그렇죠. 생명유지 장치에 지금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그쵸. 대표님 모습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목숨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영세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 새눈박이 까마귀의 역할, 임무라고 얘기해야겠죠. 이 임무를 브랜한테 이제 넘기는 스토리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새눈박이 까마귀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대략적으로 그 우리 아더라고 얘기했죠. 북쪽의 그 악마와 같은 존재들, 인류의 영원한 적에 대적하는 어떤 대적점으로 좀 그려지기도 해요. 이 대적점으로 많이 그려지는 게 이제 불신앙, 룰로르 신앙에서 아르조하이 이거 발음 맞나? 아이 맞아요. 좋아하는. 네네. 아르조하이로 이렇게 표상되기도 하고 또 최초인들의 어떤 이야기 그다음에 숲의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원초로 넘어갔을 때는 이 새눈 까마귀가 이들의 어떤 대척점에서 싸워가는 존재처럼 그려지기도 해요. 그 사람도 그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네. 뭔가 이렇게 지상에서 뭔가 활약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엄청난 활약을 했죠. 요 얘기도 나중에 따로 남겨놓겠습니다. 언제 나오는 거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브랜이 이 능력을 왜냐면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아더스의 왕이 화이트워커가 브랜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네. 한 몸이 되려고. 나이트킹. 나이트킹, 나이트킹이. 근데 만나게 되는 이유를 걔를 사실 브랜을 죽이려고 한 건데 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브랜이 사실 그 전까지 드라마상에서만 보여준 능력을 보면 애가 환상을 본다. 남의 몸에 잠깐 들어갈 수 있다 말고는 뭐 할 줄 아는 게 뭐지? 라는 싶으니까 얘를 죽인다 한들. 그러니까 싹을 자르겠다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얘가 제가 될 거니까라는 걸 알아보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칠한국의 왕이 되기 때문에 칠한국의 왕을 잡겠다라는 느낌일까? 네. 그런가 보네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 의문점들 있잖아요. 그 의문점들이 타당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드라마판에서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후반 가서 뭐 재미없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좀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불안은 과연 뭐고? 나이트킹 지금까지 그렇게 무섭게 그랬던 얘 목적은 뭐고? 둘이 만나서 뭐 하려고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인가라는. 네, 이 부분 되게 논란이 많았고 맞아요.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고 명확한 답도 안 줄 거였냐라고 하고 심지어 그거 끝나고 나서 마치 기다렸던 난 칠한국의 왕이 될 거야. 씩 그리고 웃는. 네네네 AI가 그 전까지 마치
인간사에서 이렇게 해탈한 듯한 느낌의 불행이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네. 전 그래서 우리 보니까 방송 들어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브랜이 웃었을 때 그걸 보는 순간 저거 다 알고는 이때까지 저랬구나. 네. 어차피 앞날을 다 봤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밟고 서서 왕이 될 거니까 어차피 나는 왕 될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죽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있다가 결국 내가 왕이 됐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왕- 웃을 때 그 느낌이. 왕 되고 나서 진짜 소름 끼치는 장면이 우리 존 스노우가 가서 동생이잖아요. 옛날에 둘이 친했어요, 굉장히. 맞아요. 존 스노우는 그 형제들하고 대부분 다 친했어요. 음. 우리 거산사 빼고는 대부분 친했어요. 산사는 싫어하지. 산사는 살짝 무시했어요. 산사가 그리고 캐틀린하고 제일 닮았다고 하는 딸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산사 좋아졌잖아요. 네. 싸워도 산사가 이길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산사가 더 키가 큰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둘이 이제 진짜 오랜만에 상봉했을 때 산사가 더 컸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산사 많이 컸네, 뭐 이제 뭐 그런 대사가 나왔었어요. 산사하고 싸우려면 브리엔너라든지 아니면 저기 하운드라든지 거인이라든지. 네. 마운틴이라든지 네. 네. 그 정도. 드라마에서 새눈박이 까마귀의 묘사가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것조차 뭐 어쩔 수 없긴 했지만 그 쌍알마티님의 뭔가 포석인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드라마로 뭔가 다 나와버리면 이제 앞으로 책도 나와야 되는데 책을 위해서 아껴두셨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역정보를 흘렸나? 그럴 수도 있고. 드라마 이놈들 그럴 수도 망해봐라. 있고. 그 원래 CBS에서 일하셨잖아요. 네. HBO면은 또 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똑같은 방송사 놈들이지 뭐. 이 방송국 놈들이지 뭐. 네, 어쨌든 논란이 좀 됐던 장면이고 이런 부분들도 소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뤄질지 저번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큰 견지에선 변하지 않을 거지만 디테일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설명이 되시면 네, 굉장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봐야죠. 새눈박이 까마귀 얘기도. 뭐 간단하게 팁 하나 드리고 가자면 아까 새눈박이 까마귀 원래 새눈박이 네. 까마귀가 과거에 뭐 활약을 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새눈박이 까마귀도 서자 출신이에요. 사생아 출신. 근데 존 스노는 눈여겨보지 않으시고 적재로 눈여겨보셨구나. 원래 이런 배경의 사람들이 더 따져요. 뺄 수밖에 없죠. 결핍이 있거든. 그런가 봐요. 네. 어쨌든 새눈박이 까마귀도 있고 북쪽에 가면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막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그리트가 부심부릴만 하네요. 그죠. 이렇게 많은데 남쪽에 뭐 있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 네. 자, 이런 것들이 남쪽에 가면 지금 얘기한 것들만 해도 가볍게 얘기하는데 이 남쪽에 가면 진짜 전설이에요. 그냥 전설급 레어템들이에요. 이런 거 있다 한 마리만 갖고 있어도 남쪽 그냥 용자되는. 네네 그럴 정도의 것들이 북쪽에 잔뜩 있었죠. 네, 장벽이라는 것 때문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정보가 단절됐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다 있는데 이쪽에 아래쪽 사람들은 이게 전설로만 있었어. 구전이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다 그냥 하는 소리야. 옛날 얘기지라는 정도로만 남아 있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북쪽이 소위 얘기하는 그냥 물리적으로 건너갈 수 없게 나눠져 있다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남쪽 사람들이 그냥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정신적으로 북쪽에 뭐가 있는지 아예 관심을 끊었던 것 같아요. 교류도 없고. 그렇죠. 교류는 약탈만 있을 뿐이니까. 네. 그리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올라가서 다 죽었죠. 안 내려왔구나. 못 내려오죠. 북에 한 번 가면 끝이지. 거기에 자주 갔던 사람들의 직업군 중에 상당수가 네. 일단 서커스단 단장님들. 그분들이 제일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네. 거인 잡아오고 매머드 잡아오고 그렇네. 우파루파 잡아오고 그러면 서커스단 진짜 이거 되잖아. 대박 대흥행이지. 나는데. 7왕국 완전 진짜 대흥행인데 네. 근데 이제 안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올라서 왕이 된 사람은 있어요. 그쵸. 네. 근데 다시 돌아온 사람은 나중에 브랜든이 다시 도죠. 우리 브랜 스타크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외에는 흑금성 그 정도? 흑금성 맞죠? 그 황정민 네, 맞죠. 배우가. 그게 뭐예요? 그 영화 그 제목 있습니다. 간첩이라고. 간첩. 네. 네네네. 그 영화 보면은 남한의 간첩으로 북에 가서 네, 그걸 안 봤구나. 네. 김정은이랑 이렇게 대담하고 내려오는 장면이 네네네. 있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기억났어요.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웃을 텐데 말이에요. 원래 아는 만큼 그런 겁니다. 네. 어쨌든 북쪽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북쪽에 아까 매머드 얘기 네. 나와서 말인데
또 잠깐 새겠습니다. 제가 이 매머드 얘기하면 사람들 가슴 뛰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고대 이 막 털 있는 코끼리 되게 멋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이거 복원한다는 얘기 되게 오랫동안 맞아요. 들려왔어요. 저 어릴 때도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 막 80년대 뭐 이럴 때 소년중앙, 소년지 같은 데도 뭐 매머드 복원 뭐 하고 있다. 뭐 얼음 속에서 뭐 발견했다. 맞아요. 저 몇 년 전에 봤던 기사 중에서 거의 그대로인 채로 네. 인 거를 발견했다는 기사 본 것 같거든요. 네, 암컷 새끼 한 마리가 발견이 됐죠. 뭐 식량 문제 해결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옥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복원한다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길게 있었는데 실제로 뭐 복원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유전자의 왕 황우석 박사님 께서도 2013년도에 러시아 연구진하고 매머드 이렇게 부활시키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고 그랬었는데 왕이 소식이 없으시네. 근데 이걸 복원했다라는 건 어쨌든 유전자 기술의 어떤 그런 걸 알리기 위한 일종의 시그니처로서 하는 우리 거죠. 이거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네, 약간 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이 유전자 얘기, 매머드 복원 얘기 나올 때마다 어떠한 기술로 한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당대에 제일 유행하는 그런 바이오 기술들이 대두가 되고 요새 이제 얘기 나온 게 유전자 가요 기술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호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출토된 사체를 네. 바탕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코끼리가 현재 살아있는 종 중에 아시아 코끼리래요. 요거 저도 헷갈렸는데 그 털복숭이, 털매머드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한 그 매머드는 실제로 그렇게 한 크대요, 크기가. 그래요? 커봤자 한 아프리카 코끼리? 뭐 그보다 그래요? 작을 수도 있고. 뭐 훨씬 크다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다란 매머드는 오히려 털 없는 매머드. 걔는 되게 컸고 털 매머드는 좀 작대요. 아까 그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네요. 우리가 한 5분 전에 나눴던 대화와 뭐 어떤 반대잖아요. 털 없는 거인이 네. 매머드라 다행이네요. 네. 털 없는 게 거대하고요. 털 있는 거 작아요. 어쨌든 그 저기 시그니처로서 그걸 하는 거지. 매머드 자체는 무슨 메리트가 없는 거죠. 식량 자원을 뭘 할 수 있다든가. 코끼리 고기 먹는다는 얘기는 크게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매머드 아니 잠깐만요. 그거야. 그렇게 살려낼 수 있을 정도면 유전자 과학자가 뭘 못해. 돼지고기 식감을 조금 좀 첨가해주고. 그 사업도 요새 배양육이라고 배양육 요새. 네, 사업을 하고 그죠? 있죠. 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먹을 게 아니다라는 생각에 그럼 살아있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엄청 뜨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배양육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살아있냐 죽어있냐부터 또 문제고. 내 돈가스는 그런 걸 먹고 싶지 않아. 실제로 이게 정말로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영향이 있느냐, 도움이 네. 키우는 것만큼 도움이 정말 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약간 엽기적인 얘기로는 배양육이 발달하면 의외로 여러 사람들 중에 사람 고기를 먹어보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 저 그걸로 비슷한 그런 류의 소설이 있었거든요. 일본 소설 중에 금단의 팬더라고 그런 류의 얘기가 있어요. 제목 좋은데? 근데 좋아하실 만한 얘기예요. 그 요리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네네. 갖가지 요리에 대해서 설명도 되게 자세하고 맛깔스럽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인간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맛을 다 이렇게 배양육으로 할 수 있다는 그렇겠죠. 거. 그렇죠. 자, 다시 매머드로 네. 돌아가서 진격의 거인 고기 먹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 매머드를 복원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꽤 있어요. 니네 이거 되살리는 거 그냥 니네 이거 할 수 있다를 티내는 거 아니냐.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 티낼 거면 이거 만들어서 뭐 할 거냐. 돈 맞아. 들여서. 그거 만들고 나서 니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거 그냥 또 우리에 가둬서 니네 전시하고 연구비 타먹고 그 다음엔 우리의 전시에서 관람료 받고 니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만들지 마. 때려쳐. 내가 과학자가 물을 것 같아. 왜 안 돼? 이러고 그렇게 할 거면 왜 그럴 안 되는 건데? 거지? 결론이 그렇게 가는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라는 그럴 것 같은데. 과학자들은 언제나 윤리라는 족쇄를 차고. 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인지 요새는 이 매머드를 살리는 효용성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재밌어서 사실 이 얘기를 꺼내는데 이 지구온난화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이슈잖아요. 네. 그 매머드를 살리면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How? 복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툰드라 지역에 가면 거의 이끼밖에 없어요. 음. 두 가지 지형인데 이끼가 있는 설원, 그 다음에 침엽수로 이루어진 삼림이 거의 툰드라 네. 지역의 대부분이죠. 이 둘 다 지금 지구 온난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데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대요. 이게 음. 진짜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설원 같은 경우에는 이끼류들이 탄소를 흡수하기에 너무 작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삼림 같은 경우에 가뭄비나무나 이런 침엽수들이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대요. 그래서 열을 보존해서 열을 이 지상으로 이렇게 좀 계속 퍼뜨리는 역할을 한대요. 열을 가지고 이렇게 토양에다가 열을 다시 넣어서 이렇게 네네네. 뜨겁게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리고 그런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다 보니까 그 아래로는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먹어서 없애줄 수 있는 풀들은 전혀 없고 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 나무들은 베어주고 이끼가 있는 이 설원은 잔디나 뭐 이런 풀들이 좀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동물이 좀 필요하대요. 그것들이 보통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 보면 거대한 초식 동물들이 나무들 이렇게 쓰러뜨리고 그다음에 풀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처먹고 싸서 처먹고가 아니죠. 잘 먹고 네. 싸서 네. 그 씨앗을 또 퍼뜨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동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술록 정도로도 부족하대요. 그 크기가. 그래서 코끼리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나 이제 아시아 코끼리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뭐 일주일 안에 다 얼어 죽겠죠. 그쵸.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살았던 코끼리 중에 털이 있는 원래 거기 살았던 아이가 가면 되지 않을까. 부활해서 네. 그래서 지금 매머드 부활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매머드를 부활시켜서 툰드라에 풀겠다. 이걸 통해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네.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는 매머드의 멸종 원인 중에 하나가 지구의 기후 변화 때문에 얘네가 원래 그쪽이 초원이었대요. 스텝 지역이었는데 네. 풀을 먹다가 침엽수들만 자라니까 먹을 게 없어서 멸종한 역할도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거기 풀어놔봤자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싶은데요. 그러면? 아니면 그쪽에서 관광자원으로 쓰면서 사료는 남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쪽 공수해서 보내주고 아마존에서 코끼리 사료 만들어서 북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렇죠. 건조 말려서 보내주고 네, 그 사이에 또 공해가 발생하고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게요. 똑똑하신 분들이 얘기한 거니까 맞겠죠? 뭐 일단 지나봐야 알겠죠. 뭐. 이게 섣불리 얘기가 좀 되게 힘든 게 네. 그 잘 모르니까. 네네 아폴로 13호 다룬 영화 하나 있어요. 퍼스트맨. 네, 퍼스트맨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영화 아폴로 13호? 11호. 11호 아니야? 11호 아니에요? 네, 아폴로 11호를 다룬 영화 퍼스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안에서 달에 간다고 로켓 쏜다고 하니까 막 흑인들이나 빈민들이 반대를 해요. 아니 우리 먹을 거나 내놔라. 뭐 이거 엄한데 돈을 쓰냐. 그 TV 인터뷰에 코스염장의 소설가가 막 빈정거리거든요. 아니 그 로켓 쏠 돈으로 뉴욕의 주거 환경이나 개선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작가님이 그 유명하신 커트 보네거트 소설가십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SF 작가. 네. 그 커트 보네거트 이 소설님 정말 위대한 SF 작가시고 그 전공도 이제 생화학과도 전공하시고 그 이과도 전공하셨고 나중에 또 인류학과 잠깐 가셨대요. 네. 두 학과 다 이렇게 적응은 못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네. 졸업장을 빨리 안 주더만요. 네. 어쨌든 뭐 전공을 불구하고 이분은 작가로 대성하신 분이니까 문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송한 소리를 하는 거지. 뭐 인류가 위대한 한 걸음을 달에 내다들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경망스럽게 뉴욕의 주거 환경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그래서 그런 작가님을 보고 저도 이제 조심하기로 했다. 매머드야 빨리 살아나서 우리 지구 좀 살려줘. 파이팅 뭐 이런 느낌입니다. 퍼스트맨 보셨어요? 봤죠. 저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 재미없어요. 이거 라이언 고슬링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네. 나오기 전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라라랜드 감독님이고 라이언 고슬링이 또 나오고 해서 근데 그 후에 그렇게 크게 이 입소문이랄까 사람들이 회자되질 않았었어요. 그때 우리 예전에 그 아카데미 때문에 봤죠. 네. 그때 우리 방송하진 않았지만 그때 보는데 이게 음향 효과상인가를 탔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 우주선 그 소리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주선 외에도 각종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들을 꽉꽉 채워넣어가지고 보는 내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영화 하여튼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네. 약간 네. 재미도 없고 그 끝에 죽은 딸 팔찌 스포 이거 여러분 보지 마세요 영화. 네. 네. 그래서 매모드 살아나라. 근데 이렇게 의심을 떨치려 해도 딱 하나 또 떨칠 수 없는 의문이 하나. 뭐야? 아니 그 옛날에 죽은 매모드도 살려냈는데 왜 죽은 머리카락은 못 안 돼. 안 돼. 이 과학자들도 매모드 살려낼 때
다른 것 좀 살려낼 수 있잖아. 네. 우리 하나님도 탈모는 그 자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래, 그래서 오류가 아니다. 그치.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죠. 음, 네. 어쨌든 웨스테로스는 다행입니다. 이 멸종한 줄 알았던 매머드가 있어서 그러게요. 아직도 북쪽에 있기 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와도 아니, 웨스테로스 지구가 아니니까 상관없죠. 뭐 어딘가 말든가. 그렇죠. 타이올프도 이제 그쪽에 살고 있고 우리 저번에 이제 캐나다하고 우리가 북쪽당 비교를 했는데 네. 북쪽 캐나다에 나아니 계곡이라는 와힐라라는 거대한 늑대가 산다는 어떤 전설 같은데요. 그래서 얘네는 다른 늑대들처럼 큰 무리도 이루지 않고 단독 개체나 몇 마리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는 굉장히 커다란 늑대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다이얼프 실제로 같은. 네 실제로 다이얼프가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다이얼프 자체가 원래 예전에 그런 어떤 울프 종이에요? 네 원래 그거를 있었던 있던 종입니다. 거예요. 네. 매머드처럼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면. 고대 동물입니다. 늑대 이렇게 조상. 네, 늑대 조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동시대에 지금의 늑대들하고 같이 살았고 경쟁에서 밀렸어요. 실제로 과거에 거대한 동물들, 특히나 식육동물들이 많이 멸종한 것들이 자기들의 먹이가 되는 거대한 초식동물들이 사라져가면서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작고 에너지율이 좋은 동물들한테 많이 밀리기 시작했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대한 새들이나 공룡의 멸종 얘기 중에서 설치류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알들을 이렇게 먹어버리고 작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 뭐 쥐들 때문에 망했겠습니까? 많은 좀 더 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망했을 가지가 운석 때문이라는 얘기가 일단은 요즘 지배적이지만요. 그렇죠. 네. KT 사건이라고 부르는 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여튼 뭐 캐나다에는 이런 거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거기도 원체 산림지대가 우를 창창해서 네. 어딘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서 얼핏 또 들었는데 강원도에서 그 호랑이 발자국으로 추정된 뭐 발자국이 요새 뭐 좀 나온다. 호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도 있고 조선 땅이 원래 호랑이보다 더 많은 게 표범이었거든요. 표범의 맞아요. 땅이었어요. 표범의 행위로 추정되는 어떤 짓이 요새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고라니 시체가 나무가 저 높은 나무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정도 힘을 가지고 그걸 저 위에 그쵸? 올려놓을 동물은 표범밖에 없거든요. 지금 한반도 생태내에서 가장 큰 육식 동물로 치자면 담비 정도일 텐데 삭은 아니고요. 삭도 있긴 하잖아요. 삭보다 담비가 조금 더 커요. 그래요? 네. 삭이 이렇게 조그매요? 삭은 고양이보다 약간 큰 정도죠. 그래요? 네, 고양이랑 거의 크기는 비슷해요. 저는 꽤 큰 줄 알았거든요. 아, 좀 큰 중형견 정도 이상은 되는 줄 알았어요. 삭 그거는 시라소니요. 아. 시라소니하고 스라소니하고 삭하고는 또 좀 다르고요. 삭 같은 경우에 우리 보통 친구네 집에 가보면 가끔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고양이들 있잖아요. 걔네가 삭보다 좀 더 클 거예요. 그래요? 네. 어. 하여튼 지금 담비 같은 경우에 가장 강력한 육식동물에 가까울 텐데 담비도 그 나무 위로 아마 고라니 시체를 옮기지 못할 그쵸. 거예요. 고라니를 사냥은 하거든요, 담비가. 근데 그래서 올리려면은 턱의 힘이 강력해서 물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처럼 손을 써서 잡고 올라가는 게 아닐 테니까. 네네네. 표범 좀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표범이 다른 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먹이를 먹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먹이를 먹는 습성들이 있어요. 뺏기니까. 대부분 아프리카 초원에 가보면 나무 위에 이렇게 그런 초식동물이 걸려있을 땐 표범이 있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장벽 너머에 사는 사람들하고 생물에 대해서 이제 대충 알아봤으니까 자연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짚어보고 갈게요. 네. 장벽을 넘으면 바로 보이는 게 이제 침엽수림이 굉장히 빽빽하게 펼쳐져 있어요. 이 숲속에 들어가면 거의 햇빛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제 빽빽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해요. 원래 옛날에 처음에 이제 장벽이 세워지고 밤의 경비대가 여기를 지키던 최초의 시기에는 이 숲들을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 벌목을 했다라고 해요.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그 밤의 경비대 같은 경우에 안에 이제 부대가 몇 가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부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숲을 쳐내는 역할을 하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벌목대가 있군요. 그렇죠. 벌목대가 있는데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밤의 경비대가 인원도 없고 워낙 쇠락해져 가다 보니까 이 벌목 행위를 많이 안 하고 있는 못하는 현실이 거죠.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는 거의 성벽에 붙을 정도로 이 숲이 많이 전진해 왔다라는 묘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벌목이 힘들면 불 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너무 추워서 불은 안 붙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무 하나 정도는 불이 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뭐 산불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추운 데서는. 숲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불을 내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안에 습기도 많이 머금고 있고. 맨날 담배 불 때면 낫다던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호주 네. 호주 그렇게 낼 수 있잖아요, 통으로. 네, 거긴 호주. 너무 건조해갖고 그게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북쪽은 좀 네. 촉촉한. 여기는 추워서 안 되긴 하겠다. 네. 음. 눈이 항상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런 것도 못해? 그리고 나무가 좀 크면 클수록 불이 붙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안에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기 때문에. 불의 사제들이 힘 좀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나이트워치들이 그렇게 많이 네. 해봤는데 안 된대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네. 팼대요. 다 힘으로 팼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고, 이 벤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외적들, 예를 들어 외적 와일드링들이 침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침투를 할 때 성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걸 미리 탐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벽 위에서 봐야 되는데 숲이 빽빽해 있으면 뭐가 오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와일드링들이 지금 많이 성벽을 넘으려고 시도하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숲이 이 벽까지, 더 월까지 바로 이렇게 인접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틈타서 이제 야인들이 그런 월담을 시도하는, 월담? 어쨌든 월벽? 네네, 월벽을 시도하는 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음. 네, 이 숲의 이름은 이제 귀신 들린 숲이에요. 귀신 들린 숲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웨스테로스 전역에서 위어우드가 안달족에 이제 위어우드를 많이 잘라냈는데 위어우드가 한 장소에서 2그루, 3그루 이상 이렇게 자라있는 그런 것들을 목격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귀신 들린 숲이 유일하다고 해요. 남쪽으로 이제 조금 내려가면 특이한 장소가 있어요. 그 리버랜드에 있는 시네누인이라는 호수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얼굴의 섬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요 안에서는 이제 위어우드들이 몇 그루가 이렇게 쭉 자라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 얘기는 좀 나중에. 네. 요거는 특수 상황이고, 현재 남쪽에는 위어우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각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성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 소위 얘기하는 숲을 이렇게 조금 가꿔놓고 거기에 위어우드 딱 한 그루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거기에 이렇게 얼굴이 새겨진 심장나무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뭐 그렇긴 해요. 근데 다 한 그루씩만 있는 거지 이렇게 몇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건 귀신 들린 숲에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번에 밤의 경비대원 우리 밤의 경비대 그 맹세하는 거요? 그렇죠, 맹세하는 거 폭무신조를 할 때 네. 우리가 하나 할 때 네, 존 스노우하고 우리 친구 네. 세멀 탈리가 예신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네. 했잖아요. 예신에게 맹세를 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숲으로 넘어가서 위오드 앞에서 이제 맹세를 하는 장면인데 거기가 바로 이제 귀신 들린 숲입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 중에 한 그루 갖고 왔을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네. 이 장벽 안으로 갖고 오지 거기까지 가서 그거 하는 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뭐 밤에 경비대원들도 사실 반쯤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라 목숨을 반쯤 내놓는 거랑 아예 갈 수 있는 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 성벽 가까이까지는 이상 것들이 많이 안 와요. 사실은 우리가 성벽 북쪽이라고 딱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막상 밤의 경비대원들 그 선상에서 사는 우리 밤의 경비대원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조금 북쪽이나 거기서 조금 남쪽이나 사실 제가 보기에 비슷비슷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 네, 어쨌든 이 위오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치 이상한 능력. 네. 아까 그린시어라는 능력의 기본이 되는 나무라고 했는데 생긴 것 자체도 하얀색이에요, 나무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얼굴 조각이 있고 피눈물 흘리고. 그 얼굴 조각을 새기는 건 이제 위어우드들 중에서도 몇몇 나무들의 네, 옛날에 숲의 아이들이 얼굴을 새겼다. 그리고 아까 이 위오드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네. 특히나 그 얼굴이 있는 심장나무라고 불러요. 네. 그 심장나무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라는 설정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위어우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얼굴이 있는 것만 심장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남쪽의 영지에 그냥 명목상 하나씩 남아있는 것들이 다 심장나무죠. 그 하얀색인데 수액은 또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얼굴을 새기고 나면 수액이 계속 흘러나온 눈, 코, 입에서 빨간 수액이 줄줄줄 이렇게 흘러나. 고로쇠 수액이 네네네. 빨간색이야. 그래서 그 옆에 서기만 해도 오미자 사실 맛이 나는. 네. 숲에 가서 이런 나무 보면 기절할 것 같아요. 이 위어우드 앞에서 맹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새눈까마귀란 존재가 여기서 모든 진실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새눈까마귀여도 상관없이 위어우드 앞에서는 진실밖에 말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어우드 앞에서 맹세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풍습들을 했었죠. 사실 이렇게 생긴 거 앞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남산 어딘가에 위어우드가 있다. 그래요? 네. 진실을 말하게 하는 나무가 아 그래요? 있다. 네. 나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영동 아닙니까? 남영동. 아이고 어딘지 얘기하면 네. 혼납니다. 나무는 아니고 네. 창문 조그맣고 거기에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네. 새눈박이 까마귀께서 오늘 그렇습니다. 티코 타고 오십니다. 자,
어쨌든 귀신 들린 숲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훑어봤어요. 근데 숲이라는 게 우리 되게 예전부터 인류들도 우리 이제 지구인들도 숲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경외심이랄까요? 그런 거 우리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음. 현대인들은 이제 숲하면 되게 힐링, 뭐 삼림욕, 요즘은 그쵸? 예. 피톤치트, 피톤치트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되게 스톤피트. 헛갈려. 러인 코레방. 치즈 피자랑 피지 치즈랑 맨날 헛갈리는 그런 것처럼. 네. 어쨌든 근데 이 이름에 또 알다시피 알 수 있다시피 귀신 들린 숲이라는 이름처럼 옛날 사람들은 의외로 숲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존재였지 않을까요? 네, 여러 가지 신화나 뭐 문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네. 봤을 때 숲이라는 건 생각보다 좀 으스스하고 인간보다는 다른 존재들이 살고 있는, 나쁘게 얘기하면 요괴들이 사는 곳이고, 좋게 얘기해줘도 신령들의 공간이지 인간이 사는 공간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 세계의 존재가 나오지 않더라도 네. 거기서 어떤 거 뭐 아까 포식자 뭐 이런 네. 올 수도 있고 호랑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곳이라서 네. 사실 밤에는 인간이 불을 켜지 않으면 무섭잖아요. 네. 근데 예전엔 불이 적었으니까 훨씬 깜깜할 텐데 숲은 진짜 왜 우리 산에 한번 놀러 가봐도 엄청 깜깜하잖아요. 밤에 등 없으면. 그 숲에 한번 잘못 이렇게 길을 잃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숲엔 낮에 들어가도 깜깜해요, 의외로. 그리고 다 나무다 보니까 동서남북 구별하기도 되게 힘들고 맞아요. 해서 숲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산에 이제 숲이 많으니까 물길을 찾아서 물길 따라서 뭐 빠져나와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분간할 때는 나무의 이끼가 어디로 났는지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너무 우울한 데는 나무의 이끼가 사방에 나 있어요. 네네네. 보통 이끼 난 데가 북쪽이거든요. 근데 네. 사방에 나 있어서 방위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원령공주 이런 애니메이션 보면 나무 다 이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 숲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가 숲에 나무에 표시를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겠다. 한참 걷다 보면 다시 그 자리. 그쵸.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뭐 이런 표현들이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한 느낌들 때문에 인간이 사는 땅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인간이 발생했던 또는 진화했던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숲을 나이트워치가 일정 부분 벌목을 했다. 네. 시야를 좀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숲에서 그렇게 길을 잃는 이유는 시야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시야가 넓게 트이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개간하는 거죠. 네, 멀리 볼 수도 있는 이 평원이 나와야 거기가 인간이 땅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과거에 원래 인간은 숲에 나무에 매달려서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 조상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용기를 내고 발에 땅을 딛고, 그때는 하체도 부실해서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이 평원으로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타려면 팔힘이 더 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평원은 아마 지옥이었을 거예요. 태양도 이글이글하고 무서운 동물도 엄청 많이 벌레들, 살고. 독충들도 많았을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원에 나왔던 아버지들이, 어머니는 안 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들이 나와서 그 핏줄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는 숲에 대해 공포를 좀 느끼고 있고, 그쵸. 네, 그러한 존재가 숲이 되었죠. 그 오시마모루 감독님 작품 중에 블러드 더 라스트 뱀파이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런 재밌는 설정 잠깐 나와요. 우리 인류는 숲에서 빠져나와. 근데 우리 형제 종족 중에 하나가 숲에 계속 살아가고 있고, 남은 인류? 네, 정확하게 인류는 아니고 뭐 우리랑 종이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비슷했던 친척이 남아서 인간의 피를 빨면서 흡혈귀로 진화했다, 뭐 이런 설정의 얘기가 있어요. 네, 이러한 숲에 대한 두려운 감각들이 뭐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주카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유명하죠 여기. 네, 사람들이 자살하러 간다는 네. 그런 숲이 있어요. 네, 들어가면 못 나온다. 네. 그 마스모토 세이초 소설 파도의 탑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때부터 자살을 많이 했다라고는 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자살 명소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냥 유명한 숲이지. 여기가 지금 나무가 끝없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지?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넓어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사방을 분가 못하니까 못 나오는데, 거기 가서 조용한 죽음을 맞겠다는 사람들이 네. 이제 그리로 그냥 들어간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살린 감시원들이 이렇게 걷다가 백골 시체도 많이 발견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장난치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런 들어가서 이상한 거 걸어놓고 이상한 거 늘어놓고 유서. 그렇죠. 그런 식. 혹은 뭐 괜히 모험심 객기로 여기 들어온 사람들 놀래켜 주려고 뭐 하나
거적대기 같은 거 사람 모양 좀 걸어놓고 이 새끼 이놈들아. 그 주카이라고 아까 일본 말로 주카이라고 발음했는데 이게 한자로 수해, 아오키 가라. 나무의 바다라는 얘기죠. 이거 여기는 진짜 유명하죠. 네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숲에 대한 이미지들이 아직까지 숲에 대한 공포들이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숲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옛날에 2015년도에 우리 유명한 감독님 구스반 산트 감독님이 이 주카이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망했대요. 엄청 망했대. 구스반산테 영화인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망한 거 맞네요. 네, 이 평론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그 감독님은 그 걸작과 졸작을 반복하면서 만드시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졸작이었군요. 네, 이제 졸작 만드는 시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감독님도 이제 귀신의 숲에서 길을 잃으셨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서도 무슨 저예산 영화 중에 더 포레스트라고 이 주카이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여기 주인공 되게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반가운 얼굴 누구의? 마저리 나탈리 도머님. 네 마저리 티렐 배우님이 여기 나오는데 망했어요. 이 영화도 아.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 이상해. 마저리 여왕님의 그거는 네. 그 뭐지? 엘리멘트리 어. 그 드라마에서 참 저는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근데 저는 그 마저리 여왕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다른 어떤 작품들도 사실 아니 그 드라마 비슷한 것 같은데. 돌체 구스토죠. 그래서 네 지금 있어. 아, 그래서 여왕님도 숲에서 홀렸다. 네. 숲을 호령할 사람인데. 근데 숲을 이제 우리 그럼 숲을 갔잖아요. 네. 숲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숲 외에는 이 숲도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숲을 이제 넘어가면은 네. 설원들이나 뭐 언덕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숲을 빠져나고 북쪽으로 가면 되게 커다란 암석, 그 최초인의 주먹이라고 불리는 암석도 나오고 뭐 굉장히 그 칼바람이 부는 협곡, 칼바람 협곡, 그 어디 게임에서 나오는 건데. 아 그래요? 네. LOL에서는 칼바람. 네, 그런 협곡도 있고. 그다음에 항상 살얼음 같은 게 얼어서 하얀색으로 흐르는 밀크워터 강이라는 강도 있다고요. 왜 동치미 생각나지?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봐. 북쪽인들. 북쪽 사람들. 살얼음이면은 동치미나 식혜 아니야? 평양냉면 육수가 그리고 거기에서 뭐 더 올라가면 우리 프로스트팽 산맥이라는 데도 나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텐족이라는 네. 북쪽에서 제일 먹어주는 네, 고도의 청동기를 쓴다는. 그렇죠. 청동기를 가진 텐족이 사는 온천 지역. 이 지역 이름이 텐이에요. 그래서 텐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뭐 근데 여기에 이런저런 얘기들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좀 넘어가기로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존 스노우가 이 북쪽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같이 넘어가서 이거저거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거인에 대해서도 다시 좀 살펴봐야 되고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쭉 훑어봐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일단은 뭐 이 정도 있다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알 필요가 없는 게 북쪽하고 캐나다는 뭐가 없어요. 그냥 추워요. 미국 놈이야 뭐야? 왜 캐나다 왜 폄하해? 캐나다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거의 다뤄지지 않는 땅이에요. 소설에서도 뭐 안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드라마에서도 뭐 잠깐 나왔다라는 느낌인데 영원한 겨울의 땅이라는 데가 있다고 해요. 영구 동토.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아더들. 펭귄 있는데 아니고요. 펭수. 그리고 이 아더들 나이트킹의 본거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드라마에서 크레스터라고 북쪽에 사는 인물 네. 하나가 있어요. 와이들링이 있죠. 그렇죠. 자기 자식을 낳고 딸들과 끊임없이 그렇죠. 또 딸들과 또 딸을 낳고 아이를 낳는. 그렇죠. 끊임없이 이렇게. 딸을 낳으면 와이프로 삼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가족이 음. 그 똥구덩이 같은 집에서 그쵸. 모여 사는 어떤 크레스터라는 인물이 그래도 있는데 그 장벽 너머에선 꽤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따뜻한 집도 있고 가축도 키우고 이게 맥주도 있고 맛이 있든 없든. 네. 북쪽에서 잘 산다 못 산다 뭐 이게 나누기가 참 멋있게 게 어쨌든 크레스터의 집이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 하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네. 근데 그 집이 묘사 자체가 집이냐 아니면 과거에 어쨌든 지붕이 있고 네네 움막이냐 뭐 이런 느낌의 벽이 가까워서. 있고. 그리고 안에 악취나 밑에 오물이 너무 많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서 실제로 나이트워치 요원들도 그 안에 들어가기 약간 꺼려하는 느낌들도 있고. 집이냐 우리냐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주변은 완전히 진흙탕하고 똥으로 범벅이 돼 있다 뭐 이런. 네, 하여튼 그런 크레스터가 있는데 아까 딸들을 낳아서 딸하고 다시 결혼해서 딸을 아내로 삼고 이런 크레스터라는 인물에 왜 딸만 있을까? 그렇죠. 이 집에는? 아들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여기서 사람은 아들은 안 낳을까? 네, 그 드라마 이제 스포지만 그 아들을 기술이
나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 네. 소름 끼쳐. 남한이 아니라 한국에서 유래 깊게 나오는. 네, 그래서요. 이 집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들을 안 낳을 리가 없잖아요. 네, 나중에 나오지만 이 아들을 아더들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아더들에게 바치고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더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곳에서 이 사람이 크레들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던 거죠. 네, 아들을 네. 바침으로써. 네. 뭐 또 한편으로 과연 아더들이 이러한 종류의 거래에 과연 인간들과 거래를 하는 존재일까라는 의문 좀 있어요. 그래서 크레스터가 이렇게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거래라기보다는 일종의 일방적인 신앙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냥 내가 이름으로써 나는 지켜줄 거야라고 자기가 그냥 믿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 작품 내에서 다뤄지는 아더는 사실상 인간하고 동등하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쵸. 존재라기보다는 감정이 신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신의 악신에 가깝긴 해요. 음.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여기 드라마에서 나이트킹이 크레스터의 아들을 가지고 재단에 이렇게 바치고 그쵸. 깐난쟁이를 데리고 가서 네, 어떤 의식을 치르면 깐난쟁이 눈 색깔이 이렇게 딱 변하면서 격안이 되면서. 네, 아더로 변하면서 음. 아더는 저렇게 만드는구나라는 장면이 나와요. 음. 요 일을 하는 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영원한 겨울의 땅 아더들의 본거지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난 궁금한 게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한 거리예요? 아니 거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얘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남았는지가 그게 그쵸? 더 궁금하죠. 그 왜 몰살시키지 않았나? 사실상 북쪽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쪽에 아예 사람이 못 사는 땅은 아니고 그 크레스터의 집은 그나마 남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와일드링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북쪽에 꽤 많이 살아가고 네. 있어요. 이 크레스터와 비슷하게. 음. 근데 크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지점 중에 하나가 와일드링하고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쵸. 남쪽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거래를 나이트워치들하고도 거래를 좀 네. 하고 있다라는 게 독특한 지점이고 이 사람이 여기에 살아남지 못할 정도의 환경은 아니에요. 사실상.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그 북쪽 영원한 겨울의 땅이 네. 숲을 지나서 더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크레스터의 집은 좀 더 남쪽이잖아요. 숲을 기준으로 보면은. 훨씬 남쪽이죠. 네. 너무 멀지 않나? 그러니까 음. 여기까지 와서 거기까지 가서 이거 만든다는 게. 이게 지정학적으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장벽이 있고 네. 그 위로 귀신 들린 숲이 있고 네. 그 위로 설원과 뭐 산맥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귀신 들린 숲과 함께 이 침엽수림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침엽수림이 있는 데가 귀신의 숲. 네네. 그 위로 가면은 최초인의 주먹 뭐 이런 네. 언덕이나 산맥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그 위에 이제 밀크워터 강도 흐르고 거대한 산맥이 나오고 이런 거 프로스트뱅 산이 나오고 이걸 다 넘어서 넘어야지? 저 북쪽에 북극, 우리가 그러니까. 북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가면은 이 영원한 얼음의 땅. 산 넘고 물 건너 와서 그렇죠. 본인들의 동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쉽게 여러분들 극지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와우 마니아 하신 분들은 노스랜드라고 이제 나와. 리치왕, 리치킹.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대표님 죽더라도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성장 못 쳐요 저희.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네, 우리 아버지를 제끼고 이제 리치왕이 됐고 서리안을 두고 있는 얼음 왕관에 앉아 있는 거기하고 거기 비슷한 풍경일 거예요 아마. 와우에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와우 하신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뭐 그런 느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다. 근데 뭐 어차피 이 지역들도 이제 우리 불의 신 롤로르께서 주관하시는 지구 온난화. 지구가 아니지 어찌됐든 이 온난화가 네. 진행될 거라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메머드들도 딱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영구 동토까지 하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장벽의 북쪽을 본 거잖아요. 다 봤죠. 네, 다 봤습니다. 드디어 다 봤네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남쪽으로 가봐야죠. 남쪽으로 가야죠. 남쪽은 내일 가야죠. 네. 기네요. 넓어요 웨스테로스 굉장히. 대표님 괜찮으시겠어요? 이 몸을 가지고 북쪽 갔다 남쪽도 내려가실 수 있겠어요? 아 이제 드디어 이 북한을 떠난다는 게 이런 마음이군요. 북쪽선을 떠나. 옛날 선배들이 북을 떠나 최인훈의 광장에 그 정서가 이런 기분이라니. 뭐 말 조심해야 돼 니들은. 어쨌든 좀 따뜻한 데 가면 낫겠죠. 긴 여정을 걸으실 수 있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까 배에 막 소리 나는데.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북쪽이 남쪽 간다고 바로 따뜻해지진 않는데. 네. 스타크 집 춥던데. 네, 스타카다루는 북부가 제일 넓어요. 일단은 내일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아유, 얄 알겠습니다.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표님도 무척 고생하셨어요. 발음이 안 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